지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5년 에이펙 경주 만찬 이후 한국행 항공권 예약이 340% 폭등했습니다. 인천공항 하루 입국자 21만 명, 전례 없는 대기록입니다. 더 놀라운 건 프랑스 삼성 레스토랑 셰프들이 줄줄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CNN과 BBC가 특집 보도에 나섰고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한국 음식이 세계를 바꿨다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동의 시작은 단 한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건 국가적 재앙입니다. 백악관 수석 셰프 22년 경력 4명의 대통령을 거친 그 남자가 회의실에서 떨며 말했습니다. 21개국 정상 앞에 한식을 낸다는 계획을 보고 그는 패닉에 빠졌죠. 하지만 72시간 후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됩니다. 제정신입니까?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백악관 회의실. 서류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식 단독 코스. 욕설이 터져 나올 뻔했죠. 한식으로 에이펙 만찬을 한다고요? 21개국 정상 앞에 김치를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숨이 막혔습니다. 제 22년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스콧입니다. 백악관 수석 셰프로 22년을 일했습니다. 4명의 대통령을 거쳤죠.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국가 만찬은 없었습니다. 요리계에선 제 이름 석자가 곧 기준이었습니다. 스콧의 기준이라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였죠. 그런 제가 지금 이 서류를 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2005년 가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온 계획서 한 장이 백악관을 뒤흔들고 있었죠. 경주 정상만찬 메뉴 구성안. 상단에 박힌 문구가 제 심장을 얼렸습니다. 한국 전통 정식 코스. 아래로 메뉴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구절판, 전복죽, 갈비찜, 육회, 나물 8가지. 낯선 이름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제 손이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의전 사고였습니다. 21개국 정상 앞에서 김치를 내겠다는 겁니까? 프랑스 정통 요리가 국제 표준인데 한식 단독이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식을 드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드시지 않으시죠? 만약 대통령께서 젓가락을 놓으시는 순간 외교 사고가 터집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의전팀 전체가 제 표정을 살피고 있었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측에 재검토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요리를 기본으로 하든지 최소한 혼합 코스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국무부 의전 차관이 회의실에 들어서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승인하셨다고. 한식 단독 코스, 승인 완료라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승인하셨다고요? 한국은 동맹이니 믿어보자고 하셨다고요? 제 22년 경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한국으로 보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였죠. 경주에서 열리는 시험 만찬에 직접 참석하라고. 제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백악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텅텅 울렸죠. 제 가슴은 답답했고 손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한식 단독 코스라니.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마크롱 대통령 만찬 때 프랑스 정통 요리로 갔습니다. 찰스 국왕 방문 때는 영국식 차 코스를 준비했죠. 메르켈 총리에겐 독일식 정통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모두 안전하고 검증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식이라고요? 김치 냄새가 연회장을 가득 채우는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정상들이 젓가락을 들고 당황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포크를 내려놓는 장면까지 떠올랐습니다. 끔찍했습니다. 오후 3시 대통령 집무실 호출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라고. 경주에서 정상회의를 연다는 건 그들에게 큰 의미라고. 우리가 믿어줘야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제게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제 판단을 존중하겠다고도 덧붙이셨죠. 하지만 대통령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워싱턴에서 인천까지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이 비행기가 재앙으로 향하는 건 아닐까? 제 이름이 걸린 자리였습니다. 22년 경력의 4명의 대통령을 거친 내가 한식 단독 코스를 승인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3일 후 출발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식이 국가를 대표할 수 있다고요? 허황된 자신감은 항상 큰 사고를 불렀습니다. 파리에서 유학할 때 배웠습니다. 요리는 과학이자 예술이라고. 프랑스 정통 요리야말로 그 정점이라고. 한식은요? 냄새 강하고 정제되지 않은 음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통은 인정하지만 국제만찬엔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었죠. 제 내면에선 경고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이건 국가적 사고의 전조였습니다. 제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까진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멈칫했습니다. 예상과 달랐죠. 파리 드골 공항보다 깨끗했고 런던 히드로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복도는 넓고 밝았으며 안내 표지판은 명확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움직임도 빠르고 정확했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은 괜찮군. 하지만 음식은 다를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었습니다. 경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는 깔끔했고 도로 표지판은 체계적이었죠. 생각보다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편견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한식은 국제만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었죠. 경주 호텔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메뉴판을 펼쳤죠. 서양식 요리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 안전한 선택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메뉴판을 덮었습니다. 22년 경력의 셰프로서 제 원칙이 있었습니다. 현지 음식은 골목에 있다는 것. 체인 레스토랑은 진실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 저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죠. 좁은 길 양옆으로 작은 식당들이 보였습니다. 간판들은 낡았고 건물들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제 눈에 한 식당이 들어왔습니다. 할매 칼국수. 간판 글씨는 발에 있었고 입구는 좁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제 발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에 테이블 5개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주방에서 일하고 계셨죠. 저를 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도 없었습니다. 그냥 칼국수 하나만 파는 집이었죠. 할머니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주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잠시 후 앞접시들이 나왔습니다. 김치, 깍두기, 무생채, 콩나물, 시금치, 멸치볶음. 6가지 반찬이었습니다. 무료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선 빵 한 조각도 돈을 받는데 여기선 반찬 6가지를 공짜로 준다고요?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죠. 국물은 맑았고 면은 손으로 뽑은 듯 불규칙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멈췄습니다. 이게 뭐죠? 멸치와 다시마로 우린 육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육수가 아니었습니다. 깊이가 있었고 층이 있었습니다. 첫 맛은 깔끔했고 중간 맛은 구수했으며 끝맛은 감칠맛이 돌았죠. 파리에서 배운 프랑스 육수 이론으론 설명이 안 됐습니다. 면을 젓가락으로 집었습니다.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쫄깃했고 탄력이 있었으며 밀가루 향이 살아있었습니다. 손으로 뽑았기에 가능한 식감이었죠. 반찬을 하나씩 맛봤습니다. 김치는 시원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깍두기는 아삭하고 달콤했죠. 무생채는 상큼했고 콩나물은 아린 맛이 있었습니다. 시금치는 고소했고 멸치볶음은 짭조름했습니다.
6가지 반찬이 각기 다른 맛과 조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정교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국물을 계속 떠먹었고 면을 계속 집어먹었습니다. 반찬들을 번갈아 가며 먹었죠. 그릇이 비었습니다. 8,000원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이 정도 마시면 최소 50유로는 받을 겁니다. 저는 할머니께 돈을 드리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맛은 뭐였죠? 프랑스 삼성 레스토랑에서도 느끼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도 없는 깊이였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밤하늘엔 별이 많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8,000원짜리 칼국수가 제 기준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22년간 믿어온 프랑스 정통 요리 철학이 의심되기 시작했죠.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보고서를 써야 할까요? 골목 식당의 칼국수가 훌륭했다고요? 백악관 의전팀이 비웃을 게 뻔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맛 설명이 안 된다. 제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이었지만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죠. 내일 시험 만찬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주 힐튼 호텔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시험 만찬이 열리는 곳이었죠. 복도를 걸으며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들이 정렬되어 있었고 은식기가 반짝였습니다. 백자 접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비주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겉만 그럴듯한 건 아닐까? 각국에서 온 셰프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일본,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모두 자국 정상을 수행한 베테랑들이었죠. 그들의 표정도 저와 비슷했습니다. 회의적이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한국 측 총괄 셰프가 나타났습니다. 이정훈이라는 이름이었죠.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훑어봤습니다. 젊어 보였습니다. 경험이 부족해 보였죠. 제 옆에 프랑스 셰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독일 셰프도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이정훈 셰프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준비 과정을 보여주겠다는 거였죠. 주방은 깨끗했습니다. 식재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조리 도구들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첫 코스는 구절판이었습니다. 팔각형 그릇에 9칸이 나뉘어 있었죠. 각 칸마다 다른 재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고기, 표고버섯, 당근, 오이, 계란지단. 중앙엔 밀전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님이 직접 말아먹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손님이 직접 만든다고요? 이건 격식을 파괴하는 거였습니다. 국가 만찬에서 정상들이 직접 음식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먹어는 봐야 했습니다. 밀전병 위에 재료들을 올려 말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멈췄습니다. 이게 뭐죠? 각 재료가 살아 있었습니다. 소고기는 부드럽고 고소했으며 표고버섯은 쫄깃하고 향이 깊었습니다. 당근은 아삭했고 오이는 청량했죠. 계란지단은 부드러웠고 밀전병은 쫄깃했습니다. 9가지 재료가 입안에서 따로 또 같이 어우러졌습니다. 제가 평생 배운 프랑스 요리 철학은 단일 맛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의 접시에서 하나의 완벽한 맛을 구현하는 것.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여러 맛이 공존하면서도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코스가 나왔습니다. 전복죽이었습니다. 백자 그릇에 담긴 죽은 부드러워 보였죠. 전복 슬라이스가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숟가락으로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프랑스 크림 수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전복의 감칠맛이 쌀과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었죠. 바다 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깊은 맛이 혀를 감쌌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정성이 만든 맛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떠먹었습니다. 그릇이 비워졌죠. 세 번째 코스가 등장했습니다. 한우 갈비찜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접시가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갈비는 윤기가 흘렀고 당근과 밤이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나물 8가지가 따로 작은 접시에 담겨 나왔죠. 포크로 갈비를 잘랐습니다. 칼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완벽했습니다. 프랑스식 브레이징보다 섬세했습니다. 고기는 입안에서 녹았고 양념은 깊이가 있었으며 단맛과 짠맛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뤘습니다. 나물들을 하나씩 맛봤습니다. 각기 다른 조미였습니다. 시금치는 참기름 향이 났고 도라지는 아삭했으며 고사리는 구수했습니다. 8가지 나물이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었죠. 이 정교함은 무엇입니까?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2년간 이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제 신념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정훈 셰프가 물었습니다. 어떠냐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식은 국제만찬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깨달았습니다. 한식은 철학입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나라 셰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셰프는 눈을 감고 있었고 일본 셰프는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충격을 받은 듯 했죠.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손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22년 경력이 하루 만에 흔들렸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기준이 의심되기 시작했죠. 한식이 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시험 만찬이 끝나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제 가슴은 아직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갈비찜의 여운이 입안에 남아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로버트 해리슨이 서 있었습니다. 국무부 의전 차관보였죠. 60대 중반 회색 양복을 입은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스콧 셰프, 수고했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시연은 훌륭했지. 인정하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로버트가 제 팔을 잡고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본행사는 다르네. 제 가슴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시연이랑 실전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닌가. 여긴 각국 셰프들만 모인 자리였어. 모두 음식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지. 하지만 본행사엔 21개국 정상들이 온다네. 로버트의 말이 얼음처럼 차갑게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말일세.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대통령은 한식을 거의 드시지 않아. 자네도 알지 않나. 스테이크, 햄버거 그런 걸 좋아하시지. 만약 대통령께서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면 그 순간 외교 사고가 터진다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로버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식을 즐겨 드시는 걸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말인데. 로버트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고기 요리를 따로 준비해야 하네. 스테이크 말일세. 안전장치가 필요해. 제 입이 굳었습니다. 그건 한국 측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모욕이 아니라 안전장치야. 로버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스콧, 자네는 백악관 수석 셰프야. 22년 경력이지. 자네 책임이 뭔가? 대통령을 지키는 거야. 대통령이 불편해하시면 외교 전체가 흔들린다네. 자네가 구원투수가 되어야 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로버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일까지 준비해두게. 조용히 말이야. 한국 측은 몰라도 돼. 우리끼리만 아는 거지. 그는 그렇게 말하고 로비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갈비찜의 향이 아직 남아있는데 왜 제 마음은 무거워지는 걸까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켜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쪽엔 오늘 맛본 갈비찜이 있었습니다. 완벽했던 그 맛, 섬세했던 그 조화, 깊이 있었던 그 철학. 다른 쪽엔 로버트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입맛, 외교 사고, 국가적 책임. 제 양심과 책임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별이 많이 보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한 판단을 하려는 건가? 한식을 믿어야 하는 건가? 아니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건가? 22년 경력이 말합니다. 안전한 길을 택하라고. 실수는 용서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오늘 제 혀가 말합니다. 한식은 완벽했다고. 저를 속이지 않았다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저는 결국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주방팀에 연락했습니다. 스테이크 예비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죠. 한국 측은 모르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무엇을 한 걸까요? 한식을 배신한 걸까요? 아니면 대통령을 지킨 걸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갈비찜의 맛이 아직도 생생한데 왜 이렇게 쓴맛이 도는 걸까요?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남자가 낯설었습니다. 22년간 장인으로 살아온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한 관료의 얼굴이었죠.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피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양심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험 만찬에서 제가 느낀 감동은 진짜였습니다. 한식의 완벽함은 거짓이 아니었죠. 그런데 저는 지금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의 말 한마디에 흔들렸습니다. 외교 사고라는 단어가 셰프에게는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 경주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은 여전히 많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내일 본행사가 열립니다. 21개국 정상이 모이는 역사적인 만찬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스테이크를 숨겨둘 겁니다. 만약을 대비해서요. 하지만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요?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본행사를 앞둔 준비 시간이었죠. 주방 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각국에서 온 수행 셰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국가 행사를 앞둔 주방은 경쟁과 경계의 공간이었죠. 각자 자국의 비법을 지키기 바빴고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이정훈 셰프였습니다. 프랑스 삼성 출신 피에르가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일본 교토의 베테랑 셰프는 스마트폰을 들고 구절판 손질 과정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셰프는 발효실 온도계를 들여다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셰프는 갈비찜 양념 배합비를 물어보고 있었죠. 세계 최고 수준의 셰프들이 학생처럼 배우고 있었습니다. 질문하고 기록하고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훈 셰프는 조용히 시범을 보이며 설명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방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젯밤 지시한 대로 스테이크용 그릴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산 최고급 소고기도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었죠. 저는 그릴 앞에 섰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지글지글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뒤쪽에선 셰프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훈 셰프가 뭔가 설명하자 모두가 감탄하는 소리였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세계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저는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스테이크를 그릴 위에 올렸습니다.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제 귓가에선 비수처럼 울렸습니다. 뜨거운 그릴 앞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 셰프 피에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발효 기술은 놀랍습니다. 일본 셰프도 맞장구 쳤습니다. 나물 하나하나의 조미가 모두 다르네요. 정교합니다. 이탈리아 셰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 깊이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겁니까? 저는 스테이크를 뒤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2년 경력의 백악관 수석 셰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세계 최고 셰프들은 새로운 걸 배우고 있는데 저는 과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두려움에 갇혀 있었죠. 저는 그릴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주방 밖으로 나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콧입니다. 아, 스콧. 준비 잘 되고 있나? 로버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스테이크 취소합니다. 뭐라고? 스테이크 준비 취소합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네 정신이 있나? 대통령께서 한식을 믿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실패하면 제 책임입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스콧, 자네 22년 경력을. 그 22년이 오늘을 위한 거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주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셰프들은 여전히 이정훈 셰프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정훈 셰프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저는 말없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함과 존경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이정훈 셰프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악수하는 순간 마음속 무거운 쇳덩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젯밤 제가 저질렀던 배신이 용서받는 느낌이었죠. 이정훈 셰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다른 셰프들 사이에 섰습니다. 프랑스 피에르가 저를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스콧, 자네도 왔군. 일본 셰프도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이정훈 셰프의 시범을 바라봤습니다. 나물을 무치는 손길이 정교했습니다. 갈비를 재우는 과정이 섬세했죠. 발효실 온도 조절이 과학적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배운 프랑스 요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철학이 있었고 진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셰프에게 배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적고 또 적었습니다. 질문도 했습니다. 이정훈 셰프는 친절하게 답해 주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방은 따뜻한 배움의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경도 없고 경쟁도 없었습니다. 그저 요리를 사랑하는 장인들의 교류만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장인은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용기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후가 되었습니다. 본행사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정훈 셰프 옆에서 함께 작업했습니다. 백악관 수석 셰프가 한국 셰프의 조수가 된 셈이었죠. 하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이었습니다. 진정한 요리 앞에서 국적과 경력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6장. 만찬 당일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로버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 앞을 가로막았죠. 스콧, 정말 괜찮겠나? 그의 목소리엔 걱정과 경고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인생이 걸렸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표정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후회하지 말게. 로버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의 조도가 평소보다 밝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제 심장이 전쟁 드럼처럼 울렸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22년 경력 전체가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연회장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백자 접시들이 테이블마다 놓여 있었고 은식기가 반짝였습니다. 조명은 은은했고 분위기는 숙연했죠.
각국 수행단이 속속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연회장을 채웠죠.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조차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정상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총리, 중국 주석, 러시아 대통령. 21개국 정상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각자 자리에 앉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했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대통령이 주빈석에 앉았고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주방 입구 쪽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죠. 첫 번째 코스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절판이었습니다. 웨이터들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팔각 그릇이 각 테이블에 놓였죠. 트럼프 대통령 앞에도 구절판이 놓였습니다. 대통령이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대통령이 밀전병을 집었습니다. 재료들을 올리기 시작했죠. 천천히 말았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 관문을 돌파한 겁니다. 다른 정상들도 구절판을 먹고 있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고 캐나다 총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중국 주석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두 번째 코스가 나갔습니다. 전복죽이었습니다. 백자 그릇에 담긴 죽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떠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과 백자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대통령이 죽을 다 비웠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됐어. 이제 시작이야. 희망이 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던 정상들이 이제 편안해 보였죠. 대화 소리도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코스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갈비찜이었습니다.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접시들이 나왔습니다. 윤기 흐르는 갈비, 당근, 밤이 담긴 접시였죠. 나물 8가지도 함께 나갔습니다. 웨이터들이 테이블마다 접시를 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도 갈비찜이 놓였습니다. 연회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대통령이 나이프를 들었습니다. 갈비를 자르기 시작했죠. 그 순간이 슬로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이프가 고기를 가르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죠. 대통령이 포크로 고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 마이 갓. 그 한마디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말했습니다. 인크레더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숨죽였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먹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죠. 나물도 하나씩 맛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먹었습니다. 제 눈에서 뭔가 뜨거운 게 흘러내렸습니다. 22년간 이런 극찬은 없었습니다. 제 모든 결심이 정당화되는 순간이었죠. 다른 정상들도 갈비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총리는 눈을 감고 음미하고 있었고 프랑스 대통령은 셰프를 찾는 신용을 했습니다. 독일 총리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연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상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찬사였죠. 저는 주방 입구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정훈 셰프가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함께했습니다. 그의 말이 따뜻했습니다. 만찬이 계속됐습니다. 후식까지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정상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정훈 셰프를 찾았습니다. 직접 악수를 청했죠. 제 인생 최고의 식사였습니다. 대통령의 말에 연회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21개국 정상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한식이 세계를 사로잡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22년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습니다. 기립박수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21개국 정상들이 모두 일어서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정훈 셰프의 손을 잡고 있었죠. 한식이 세계 정상들 앞에서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방 입구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출이 왔습니다. 귀빈 라운지로 오라는 연락이었죠. 대통령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라운지 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파에 앉아 계셨고 로버트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공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리처드, 훌륭했네. 대통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가 한식을 믿어준 덕분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침묵하더니 로버트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로버트.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왜 우리 셰프가 스테이크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라운지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로버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만약을 대비한 안전장치라고 했다면서? 대통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식을 못 믿었다는 건가? 로버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맹국의 음식을 믿지 못했다는 거야? 대통령님, 그건 외교적 리스크를. 리스크?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우리 동맹이야. 60년 넘게 함께한 나라지. 그들이 준비한 만찬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게 동맹을 대하는 태도인가? 로버트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스콧은 달랐네. 자네는 한식을 믿었어.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결과가 이거지. 세계 정상들의 기립박수 말이야. 제 가슴이 벅찼습니다. 동맹을 믿지 못한 건 실수야. 대통령이 다시 로버트를 봤습니다. 의전 담당자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건 신뢰지. 로버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만찬 성공은 스콧의 용기 덕분이야. 대통령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로버트는 말없이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22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지만 오늘 그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라운지에 저와 대통령만 남았습니다. 리처드,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자네 권한을 더 주겠어. 한식을 포함한 아시아 요리 도입을 검토해보게.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늘 내가 먹은 게 세계 최고 수준의 요리였어. 미국도 배워야 해. 자네가 그 시작을 열었네.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 판단이 완전히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라운지를 나와 호텔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경주의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죠. 오늘 하루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악관 회의실에서의 충격, 골목 칼국수의 깊이, 로버트의 압박, 그리고 오늘의 승리. 모든 게 한식이 저를 바꾼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별빛 아래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오만했다. 한식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22년간 완벽주의자였던 제가 이제 진짜 장인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만찬 다음 날부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갈비찜을 먹는 영상이 전 세계로 퍼졌죠. 조회수가 하루 만에 5천만을 넘었고 트위터 전 세계 트렌드 1위는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경주 해시태그는 2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세계가 한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백악관 주방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한식 코스로 갑니다. 요리팀이 술렁였습니다. 백악관에서 한식을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된장찌개도 도입하고 김치 냉장고도 들여올 겁니다. 22년간 프랑스 요리만 고집하던 제가 변한 겁니다. 일주일 후 백악관 주방에서 된장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혁명이었죠. 한 달 후 백악관 만찬에 한식 코스가 정식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한국에선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행 항공권 예약이 340% 폭등했습니다. 미국인, 유럽인들이 한식을 먹기 위해 한국으로 몰려들었죠.
인천공항 하루 입국자가 2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경주는 성지가 됐습니다. 호텔은 3개월 대기였고 제가 갔던 골목 칼국수집엔 새벽부터 줄이 섰습니다. 더 놀라운 건 셰프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프랑스 삼성 레스토랑 셰프들이 한국행을 선언했습니다. 이탈리아, 일본의 명장들까지 한식을 배우러 왔죠. 전 세계 셰프들이 한국으로 순례를 떠났습니다. 경주는 세계 요리의 메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6개월 후 다시 한국에 갔습니다. 이번엔 배우러 갔습니다. 이정훈 셰프의 주방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시장에서 재료 고르는 법을 배우고 발효실에서 시간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22년 경력의 백악관 수석 셰프가 학생이 되어 있었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밤, 이정훈 셰프와 소주를 마셨습니다. 경주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옥상이었죠.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더군요. 한식은 그걸 가장 잘 보여줍니다. 처음 오셨을 땐 달랐죠. 네. 오만했습니다. 하지만 한식은 저를 품어줬고 저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경주의 밤하늘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금도 경주의 밤하늘을 잊지 못합니다. 22년 동안 저는 요리를 기술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게 말했습니다. 요리는 마음이라고. 저는 한식을 무시했지만 한식은 저를 품었고 저를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탄, 세계 정상들의 박수, 인천공항의 인파. 그 모든 폭풍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 흐름에 가장 늦게 합류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엔 한국행 티켓이 놓여 있습니다. 다음 달 출발입니다. 이번엔 백악관 팀원들을 데려갑니다. 함께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진심으로 말입니다. 22년 경력의 리처드 H. 스콧은 이제 한식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영광입니다.